안녕하세요. 오늘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손꼽아 기다리셨죠? 오늘은 한문학자 박희병의 독특한 형식의 에세이집, 산문집이라고 해야겠죠? 엄마의 마지막 말들 골랐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함께 보시죠. 엄마의 말들은 1년 가까이 호스피스 병동을 전전하다가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지켜본 아들, 이 저자 박희병이죠. 아들이 어머니에게서 들은 말 165마디를 두고 자신의 상념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사람과 죽음의 말들 속에서 건져올린 기억과 인문학적 사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박희병 선생은 한 달 가까이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어쩌다가 한 번씩 내뱉는 엄마의 말들을 기록하고요. 그 엄마의 말들이 갖는 의미들을 풀어서 적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온 책이 바로 엄마의 마지막 말들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어머니의 말들에 대한 나의 의미 해독에 해당한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자식들이 대개 그러하듯이 나의 어머니와 나 또한 아주 특별한 존재 관련 속에 있었다. 이 특별한 존재 관련 때문에 나는 어머니의 말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맥락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오랜 내밀한 기억들을 소환할 수 있었다. 이 점은 대단히 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사적인 영역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요. 호스피스 병동을 비롯한 이 요양병원 등 이 노인들이 마지막에 이른 곳 있죠. 이런 곳이 안고 있는 이 문제점들을 깊이 있게 파고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노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삶과 죽음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인문학적 사유를 여기저기서 펼쳐 보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기억과 관련돼 있으면서도 어떤 공공적인 기억 또는 우리들의 사회적 기억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책은 나와 내 어머니의 사적인 기록만은 아니다. 인문학은 실존과 사회적 문제의식을 분리하지 않는다. 나는 인문학자로서 사적 자아와 공적 자아를 무시로 넘나들면서 어머니에 대해 기록하며 삶과 죽음에 대한, 사랑의 방식에 대한, 인간의 최소 주체성에 대한, 우리 사회가 말기암 환자와 인지 저하증 환자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 편견에 대한, 호스피스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의 윤리의식과 책임에 대한 내 생각의 일단을 개진했다. 그러니까 사적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저자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모티프로 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몇 문장 함께 보도록 하죠. 책의 구성이 이렇습니다. 엄마가 더듬더듬 한마디 합니다. 예컨대 머리가 더부룩하네. 다음에 올 때 깎고 온나. 보기 흉하다. 이렇게 엄마가 말을 해요. 그러면은 아들이 대답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저자 어머니의 고향은 함안이라고 하네요. 이 경상도 억양이 짙게 남아있는 그 말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런 말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북부 병원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다. 당시 여름방학이라 학교도 안 가고 해서 이발을 안 해 머리가 좀 길었던 모양이다. 엄마는 병상에 누워 계셨지만 나의 이모저모를 늘 살피셨다. 남들 눈에 혹 내가 흉하게 보일까봐 이런 말을 하신 것 같다. 이튿날 이발하고 가자 엄마는 좋아하셨다. 60이 넘은 아들에게 머리 좀 깎고 온나. 보기 흉하다. 어머니의 마음이야 늘 그렇겠죠.
자조심해라. 싸우지 마라. 남들 해코지하지 마라.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머리가 발랑군 같네. 좀 깎고 다녀라. 머리를 깎고 가면은 매꼬만 이쁘게 깎았네.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도 많이들 그러셨죠? 네. 아마 이 책 읽다 보면은 어머니의 말씀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지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하셨는지 들어볼까요? 돈 있나? 있습니다. 용돈 좀 줄까? 병상에 계시던 어머니가 돈 있나? 있습니다. 용돈 좀 줄까?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뱃돈을 줄 사람이 없네요. 그죠? 나이가 들어서도 세뱃돈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자 박희병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아프시기 전에도 이따금 내게 용돈을 주시곤 했다. 그런데 작년 10월 초순, 그러니까 엄마가 걷지 못하고 혼몽해지시기 바로 직전의 일이다. 내가 삼각지의 실버타운에 들렀다가 나올 때 엄마는 현관까지 따라 나와 봉투 하나를 내 손에 꼭 쥐어 주셨다. 내가 한사코 받지 않으려 하자 엄마는 거의 울상이 되셨다. 나는 그 순간 엄마의 이 행동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엄마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하며 봉투를 받았다. 나중에 아버지에게 들은 말인데 이 돈은 엄마가 비상용으로 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것이라고 한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엄마는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시게 되었다. 엄마는 왜 당시 내게 이 돈을 꼭 쥐어주신 것일까? 곧 닥칠 운명을 예감하셔서일까?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용돈을 쥐어주는 분이 계실 때가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다음 또 엄마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아파, 네 기챈다. 돈이란 말은, 돈이란 글자는 오타네요.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아파, 네 기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파, 네 기챈다. 저는 어지간하면은 팔도사투리를 거의 알아듣는 편인데 이 기챈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기챈다는 말은 귀찮게 한다 또는 힘들게 한다라는 경상도 함안 쪽의 사투리라고 하네요. 풀어보면은 내가 아파서 너를 참 귀찮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이 대답하죠. 그런 말 많이 써. 네, 내가 아파서 너를 참 귀찮게 한다. 엄마들은 조금만 이 자식들을 수고스럽게 해도 늘 미안해하곤 하죠. 뭐 그렇지 않은 엄마들도 없진 않을 겁니다만은, 자, 이에 대한 상념, 이 어머니의 말에 대한 상념이 길게 이어지는데요. 그중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산행하다 보면 고사해 쓰러져 있는 노목들을 자주 목도하게 된다. 초록의 당당한 삶을 누린 나무였을 텐데 지금은 황백색의 뼈다귀를 드러낸 몸체만 남아 비바람에 풍화되어 가고 있다. 흙으로 돌아가는 중인 것이다. 나무의 이런 모습은 비참함이나 안타까움이 아니라 경건함과 경외감을 준다. 삶과 죽음의 운명 앞에서 느끼는 경건함과 경외감이다. 엄마도 저 늙은 나무와 똑같은 게 아닐까. 엄마는 수유리에 사실 적에도 혹 몸이 아프셔서 우리가 걱정하면 내가 아파 느긋기만 챈다 라는 말을 곧잘 하셨다. 엄마는 심지어 우리를 기채지 않게 하려고 아버지에게 자식들한테 내가 아프다고 절대 알리지 말라라고 주의를 주곤 하셨다. 그래서 쉽게 치료할 수도 있었을 엄마의 질병이 악화되어 고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엄마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들에게 기채는 것을 끝내 미안해 하셨던 것이다. 자식들에게 신세지는 것, 자식들을 귀찮게 하는 것을 끝내 미안해 하셨다고 하네요.
많은 어머니들이 그러실 겁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니까 신세를 질 수밖에 없으면서도 이 미안한 마음을 감당하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어머니 말은 뭘까요? 어머이. 경상도 방언이라고 하는데 저희 동네에서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어머이. 어머니의 경상남도 방언입니다. 어머이, 어머니. 마지막 엄마, 저자의 엄마가 했던 말입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 하는 말도 나오고요. 여보 하는 말도 나옵니다. 이 말기암 증상의 인지저하증이 겹친 그 질환을 앓고 있는 구순의 노인이 이제 혼몽한 상태에서 어렵사리 내뱉는 말들입니다. 어머이. 이 의미는 무엇일까? 이 의미를 예순이 훌쩍 넘은 아들은 독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어머이라는 엄마의 말을 적어놓고 외갓집과 외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펼쳐놓습니다. 몇 페이지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외할머니 기억들이 있죠? 네,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외갓집과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들, 상념들. 왜 없겠습니까? 저자는 이렇게 말하네요. 긴 에세이인데 짧게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외조모는 키가 자그마하시고 체구도 작으셨으며 얼굴 왼쪽 입 아래 점이 하나 있으셨다. 지금 생각하니 외조모가 마른 기침을 자주 하신 것은 아마 결핵에 걸렸기 때문인 것 같다. 그때는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엄마가 망상과 발작으로 엄청 고생하실 때 어머니를 연호하신 것은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서일 것이다. 그래서 아이가 되어 당신의 엄마를 찾았을 것이다. 이 어머니라는 이 비몽사몽간 혼몽 중에 엄마가 던진 이 말 속에서 저자는 아마도 구순의 엄마가 자신의 엄마를 찾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상상합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언젠가는 어머니를 부르면서 눈을 감겠죠. 많은 사람들이. 다음 보겠습니다. 고마해라, 팔 아프다. 고마해라, 팔 아프다. 무슨 얘기일까요? 엄마가 고마해라, 팔 아프다 이랬답니다. 짤막짤막한 말들이죠.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의 그 연관성들을 찾아서 독해내는 것이죠. 맥락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아들과 엄마 사이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떤 맥락이 있겠죠. 존재 관련이라는 말을 앞에서 했었는데 이런 짤막한 말 속에서도 아들은 그 의미들을 읽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고마해라, 팔 아프다. 무슨 의미를 읽어낼까요? 보겠습니다. 북부병원에 계실 때 엄마에게 다리 운동을 시켜드리자 하신 말씀이다.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하셔서 엄마의 마음이란 대체 어떤 것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온 세상 사람이 엄마의 마음을 나누어 가진다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로워지겠는가. 우리 엄마 세대의 어머니들은 일제강점기를 겪고 전쟁을 겪고 전쟁 후에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자식들을 먹이고 키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온갖 고초를 겪었으며 그러다가 어느덧 늙은 몸이 되셨다. 하지만 육신이 늙고 병들어도 어떻게든 자식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다 돌아가셨거나 목하 안간힘을 쓰며 돌아가시고 계신 듯하다. 우리 엄마의 마지막 모습에서 나는 이 세대 어머니들의 모습을 읽는다. 그러므로 나의 이 글이 엄마에게 바치는 헌사라면 이 헌사는 엄마 세대의 어머니들 모두에게 바치는 헌사이기도 할 것이다. 네, 이 방송을 보고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자 박희병에 속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줄 압니다. 또 저와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물론 더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이 어머니 세대들이 겪어왔던 한국 현대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어머니라는 그 신체에 새겨진 기호들을 저자는 이렇게 읽어내면서 이 세대 어머니들에게 바친 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165마디의 말들에서 이 저자 박희병이 읽어내는 그 의미들 하나씩 찬찬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 그리고 나와 우리 엄마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새록새록 하나하나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아들이 먼저 얘기를 하네요. 엄마, 다음 세상에서 또 만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합니다. 차마 음절을 이루지 못한 소리죠. 보겠습니다. 나는 임종이 가까워졌다 여겨 엄마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엄마의 귀에 대고 이와 같이 말했는데 엄마는 이 말을 알아들으셨는지 갑자기 하는 소리를 내셨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나는 또 엄마 귀에 대고 이리 말씀드렸다. 엄마 덕분에 이 세상에 태어나 학자가 됐어요. 엄마 감사해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아무 반응이 없으셨던 엄마는 내가 이 말을 하자 갑자기 입을 우물우물거리고 눈을 감으신 채로 깜짝깜짝거리셨다. 엄마는 말을 못하시니 이제 신체로 말을 하시는 듯 했다. 엄마의 이 신체 언어는 대체 어떻게 해독되어야 할까? 평생 텍스트 해석에 종사해온 나로서도 엄마가 죽음에 임박해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내게 전하고자 한 이 메시지를 해독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나는 엄마의 메시지가 대체로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 희병아, 잘 있어라. 그리고 건강하게 공부 잘해라. 그동안 고맙다. 나도 내 덕에 좋았다. 네, 많은 엄마들이 이런 의미를 담아 했을 줄 압니다. 물론 다른 의미를 읽어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마라. 남들에게 해코지하지 마라. 가진 거 있으면 나누고 살아라. 저희 어머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이어서 이렇게 쓰네요. 저자는 엄마는 사흘 후인 24일 오전 12시 30분경 돌연 숨을 길게 2번 들이시더니 감았던 눈을 한 번 떠서 나를 쳐다보시고는 숨을 거두셨다. 엄마는 본관이 은진 임시이고 휘가 가변이시다. 향년 90이다. 90의 나이에 60이 훌쩍 넘은 아들의 간호 아래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란 말을 남기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들 1년 동안 어머니의 병상을 지키면서 어머니의 말을 기록하고 그 어머니의 말이 가진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놓은 인문학적 사유가 풍성한 이 책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희병의 산문집 엄마의 마지막 말들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